네, 선배. 파일럿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사실 선배께 당선될 줄 알았는데. 아니 근데 뭐야, 애플워치에서 막 띠리링 울리던데? 네, 이게 저 한 산지 2주 됐나 하는데 좀 자랑하고 싶어서 찬 그것도 있고, 저 지금 핸드폰이랑 패드랑 워치랑 에어팟까지 다 약간 앱등이가 되어가고 있는. 선배는 갤럭시죠? 갤럭시, 나는 이제 갤럭시인데 아무래도 뭐 기자들은 알겠지만 이거 음성 녹음이 되니까 이거 많이 쓰죠. 선배 첫 번째 스마트폰이 어떤 거였어요? 나 첫 번째 스마트폰은 뭐였지? 연하의 혜택도 스마트폰으로 쳐주나요? 그거는 피처폰의 가장 마지막일 거예요. 그치. 그러면 아마 이 조약돌 모양의 유려한 디자인을 가진 갤럭시 S3 완전 명기인데 저는 조금 일찍 썼는데, 그래서 그때 이제 핸드폰을 예전에 매직콜 아시죠? 매직콜. 매직콜? 매직콜이 뭐야? 그 피처폰인데 그 화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화면이 막 반짝반짝. 매직홀. 네, 매직홀. 그래서 그거 쓰다가 알지. 피처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살 것이냐 하다가, 그래 뭐 삼성 거 썼으니까 이번엔 LG 거 써봐야지 하면서 샀던 게 그 옵티머스라고. 그래서 그때 아마 LG전자 경쟁 모델이 막 삼성 옴니아? 아이폰보다 좋다는 옴니야. 네네.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약간 삼성, LG, 그다음에 아이폰도 뭐 돌풍이긴 했는데 막 엄청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. 10년 전만 해도 뭔가 삼자 구도? 여기에 뭐 다른 접은 회사들까지 포함하면 좀 여러 개 회사가 있었는데, 딱 10년 뒤인 지금 LG전자 MZ사업부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잖아요. 그쵸. 그 휴대폰 사업을 접고 나서 이번에 처음 실적을 발표했는데,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그 기로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몰라도 되는 이야기에서는 그 LG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얘기, 그리고 LG전자는 그러면 스마트폰 그만하면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,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썰풀기 좋은 주제네.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늦은 얘기, 이거는 사실 조금 많이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맥킨지가 망쳤다 뭐 이거 아닌가요? 좀 찾아보니까 그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알려진 내용이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하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맥킨지한테 의뢰를 했다. 근데 맥킨지가 지금 이 스마트폰은 뭔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한 아이템이다.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처럼 마케팅에 좀 힘을 써라. LG전자는 그 말을 듣고 수락을 해서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을 좀 더 고도화하고 고급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갔다가 망했다. 뭐 이게 세간 알려진 얘기인데. 그래서 컨설팅을 믿지 마라, 컨설팅 펌 믿지 마라. 네, 맞아요. 이 대표 사례인데. 그리고 막 LG전자가 막 맥킨지 얘기만 들어도 치를 떤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. 근데 좀 몇몇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컨설팅 주제가 스마트폰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할 거기는 한데 어떤 OS를 선택할 거냐 그거였대요. 이거는 LG전자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가요? 네, LG전자의 고위 누군가를 취재한 선배한테서 들은 얘기예요. 그래서 주제 자체가 좀 마전된 경향이 있고, 2008년쯤에 이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글로벌리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폰을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있었고,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우리는 OS를 뭘 선택할 것이냐, 그 고민을 이제 맥킨지한테서 듣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안드로이드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 MS도 있고 막 이런 거 중에 뭐 할 거냐? 네네. 지금은 당연히 iOS랑 그 안드로이드 두 개인데 그때만 해도 그 노키아에서 나온 신비안? 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었어요. 네. 그게 2010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35, 6% 정도 됐고, 네, 그 다음이 이제 안드로이드랑 iOS였고,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MS 거도 있었고, 블랙베리 폰에 들어가는 리서치 인 모션? 네, 그거였고, 그다음에 옴니아 시리즈의 그 MS 거에 그 OS가 들어갔대요. 그래서 어쨌든 그때만 해도 한 크게 5개 정도였고, LG전자도 어떤 OS 선택할 것이냐라고 해서 맥킨지는 그러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MS를 선택하세요라고 제안을 했대요. 안드로이드나 MS. 네. 근데 뭐 결국 LG전자도 그 둘 중에서 어쨌든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, 그 선택의 과정에서도 좀 갈팡질팡하면서 늦춰진 거가 맞기는 해요. 아니 근데 그럼 약간 맥킨지는 억울할 것 같은데, 자기네 때문도 아닌데 왜 이거를 뒤집어 씌우냐,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. 그러니까 원래 맥킨지랑 LG전자가 좀 각별한 사이였대요. 컨설팅 회사 그 맥킨지가 도쿄 사무소에 있을 때부터 이제 거기에서 한국의 LG전자를 컨설팅을 해준 거죠. 그게 한 80년대 후반 정도. 그래서 LG전자도 맥킨지한테서 뭔가 글로벌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도 많이 받았는데, 그러면서 이제
LG전자도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을 했고, 그다음에 맥킨지도 LG 그룹을 잘 컨설팅 해주니까 사세를 아시아에서 확장을 많이 했죠. 그다음에 2007년에 남용 부회장이라고 그 전 부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CEO로 취임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 펌에 의뢰를 많이 했고, 또 거기 출신 인사들을 많이 임원으로 영입을 했대요. 그러면서 이렇게 긴밀해졌던 관계인데 잘못했든 안 했든 결론이 이렇게 났잖아요. 그치. 그래가지고 이제 LG전자 내부에서는 뭐 이게 누군가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컨설팅 펌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또 경영진의 문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남용 전 부회장이 2010년에 경질이 돼요.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다는 이유로. 그리고 나서 이제 LG그룹 내에서도 뭔가 내부에 그런 공공의 적을 누구를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뭔가 그게 맥킨지였어. 네네네. 그래서 맥킨지 책임론을 좀 퍼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LG 내부에서 네네네. 그랬을 수도 있겠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누군가의 책임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, 뭐 그때 의사결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95년부터 이어져 온 휴대폰 사업이 이제 쭉 명맥을 이어져 오다가 26년 정도가 지난 올해 이제 딱 끝나게 된 거죠. 아무리 컨설팅을 외부에서 해줘도 이거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또 회사의 그런 경영진의 결정인 건데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컨설팅 펌의 사례로만 꼽아왔다는 생각도 드네요.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사하면서 했어요. 근데 이제 다시 LG랑 맥킨지랑 뭐 다시 뭐 10년 만에 맞아. 협업한다 뭐 이런 우리 막 일면에 기사 쓰고 네네, 했었잖아요. 맞아요. 뭐 이제 다시 좀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근데 콘텐츠 준비하면서 생각해본 게 다시금 그 LG전자의 휴대폰이 어마어마했다, 사이언이라는 브랜드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. 유명했던 핸드폰은 사실 웬만하면 다 LG 거였던 것 같아. 초콜릿폰 맞아요, 있었고, 맞아요. 뭐 롤리팝 맞아요. 막 이런 거. 쿠키. 아, 쿠키. 저 오히려 요즘에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을 다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라이드 이렇게 딱 느낌이 에, 있지. 에. 어쨌든 이렇게 잘했던 LG전자가 왜 스마트폰 사업에 조금 늦게 진출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철수하게 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렇죠. 그냥 단순히 OS를 선택하느라 늦어졌다. 이게 달까?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그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초반에는 좀 괜찮았어요. 그 G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문제나 아니면 AS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 불만이 더 커지면서 인식 자체가 LG가 피처폰은 괜찮았는데 스마트폰은 좀 별로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 이게 무선 사업부의 적자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무선 사업부가 조 단위로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웬만한 사업 그 회사면은 이거를 빨리 쳐내야 되는데, 근데 또 LG전자는 그렇지 못했던 게 LG전자랑 연관되어 있는 많은 계열사들이 있었어요. LG전자 계열사 생각하면 U 플러스 있고, 그렇지. 네, LG 통신 있고. 네, 맞아요. LG 디스플레이도 있고, LG 이노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그 LG U 플러스 판매량의 절반이, 그러니까 기기 판매량의 절반이 LG전자 거였대요. 그리고 LG 이노텍도 이제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고,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디스플레이니까 그 휴대폰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계열사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쉽사리 철수하지 못했다, 철수 결정이 좀 늦었다라는 의견도 있고, 사실 시장에서는 증권부 취재하면 제일 항상 화두는 LG전자 얘기하면 거기는 언제 접는 거예요? 그치, 언제 그쵸. 파는 거예요? 맞아요. 맨날 이런 얘기는 진짜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못 판다고 했던 또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면 이런 가전을 막 에어컨, 뭐 TV 모든 거를 핸드폰으로 조작을 할 맞아요. 텐데 이 핵심 디바이스를 버릴 수가 없다. 그래서 아무리 적자가 나도 이거 못 버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 버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전자가 피처폰에서 너무 잘 해가지고 전환이 늦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다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LG는 피처폰에서 아직 강했고 뉴 초콜릿폰이랑 막 롤리팝2 이런 거 내놓으면서 걔네도 반응이 괜찮았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서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그럴 수도 있겠네. 근데 이번에 실적은
잘 나온 거잖아요. 실적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12일 날 발표됐는데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최대래요. 근데 이제 거기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당연히 가전이랑 TV가 그치. 엄청 끌었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그래도 고무적인 게 사실 코로나 여파가 한 2년 정도 지속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작년 실적이었으면 아마 아 그래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가전 많이 사겠지라고 이렇게 익스큐즈가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잘 나온 거 보면은 아직도 가전에 힘은 있다. LG는 가전이다. 아, 가전은 역시 LG. 네. 카피가 딱 네. 가전은 역시 LG잖아요. 어쨌든 이 실적의 질을 보자면 역시 캐시카우는 가전이고 그러면 이제 가전으로만 먹고 살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죠.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가전은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. 네네.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매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음. 휴대폰보다 수명도 훨씬 길고 그치. 그러면 LG전자는 이렇게 코로나 바람 타고 싹 잘 팔았는데 이런 실적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VS 부문이라고 이게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부더라고요. 거기가 이제 미래에 LG전자한테 많은 먹거리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. 어떻게 애플카 만드는 거야? 애플카도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 애플 휴대폰에 바퀴만 달면은 이게 애플카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들, 뭐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올 초에 애플카랑 합작설도 나왔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전장 부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쨌든 미래의 차는 전기차고 그렇죠. 그러면 이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들이 엄청 많이 사용되는데 그때 LG전자의 부품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. 그리고 LG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부품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LG 이노텍의 그런 카메라 모듈 같은 거, 그렇네. 네, LG 디스플레이의 화면 같은 거. 왜냐면은 그 전기차는 화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, 디스플레이가. LG 화학, LG 애솔, 걔네는 배터리. 그러니까 뭐 LG 그룹의 웬만한 계열사들은 지금 약간 활로를 다 전기차로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네. 현대차보다 어떻게 보면 LG랑 하는 게 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네네. 현대차는 오히려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약간 하청업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LG전자는 또 그런 거에선 자유로우니까. 네네네. 그래가지고 그 LG전자랑 마그나랑 합작을 한 것도 이제 마그나가 B2B 기업이라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세계 3대 부품 회사래요. 자동차 부품 회사. 그래서 그렇게 둘이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것도 뭔가 이런 전장 부품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VS 사업부가 아직은 흑자를 못 내고 있는데 흑자를 아마 4분기쯤에 낼 수 있을 거라고 증권가가 보고 있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미 수주 잔고가 60조 원이 넘게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수익성이 좋아서 아마 그 실적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막 갑자기 VS가 흑자 전환하면서 와랄라 이런 건 아니고 와랄라? 이제 차차 VS를 보고 LG전자에 투자한다면 매력은 VS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전의 캐시카우 플러스 성장성은 전장 이렇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. 약간 오늘 좀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. 다음 주는 선배께서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?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